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9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8월 근원 PCE 물가지수 증가율이 3.8%였는데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을 해서 역시 전문가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하는 대표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을 했는데 PCE 가격지수는 올해 3월 5.6%를 정점으로 찍어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를 아직은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PCE 가격지수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7월에 4.3%에서 현재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틀 전에 발표됐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망치 20만 7천 건보다 많아서 고용시장 열기 또한 식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JP모건 때문에. 다우가 1.12% 하락, 오랜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1%대. S&P 500은 0.4% 하락해서 4,117입니다. S&P 500은 4,200에서 무너지고 지금 3거래일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0.38% 상승해서 12,643.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1% 상승 3,227입니다. 오늘은 알파벳이 실적 발표 후 지금 3일째 하락 중입니다. 첫날은 10% 가까이 떨어졌죠. 오늘은 0.09%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고 나머지 빅7 종목들 모두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이 6.83% 크게 올랐습니다. 메타도 2.91% 올랐습니다. 또 인텔도 반도체 인텔 9.29% 상승, 포드가 폭락을 했습니다. 12%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10% 이상 하락을 해서 기술적 조정 영역에 들어섰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마존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수죠. 시황을 가장 잘 반영을 한다는 S&P 500 지수. 지지선 4,200이 무너진 뒤 하락세가 지속된 끝에 마침내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S&P 500 7월 31일 기록한 신고점 4,588에 비해서 10.3% 하락을 해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3대 지수들 모두 2% 넘게 하락했는데 다우지수는 2% 하락해서 지수 가운데 그나마 낙폭이 가장 작았고 S&P 500 지수가 2.6%, 나스닥 지수는 2.8% 크게 일주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를 지속하게 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10월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2018년 10월, 그렇다면 그때 2018년 10월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2018년 5월에 벌써 5년 전이죠. 50대 1 액면 분할했습니다. 한 주에 몇백만 원짜리가. 그래서 5만 4천 원에서 다음해 초까지 30%나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주에 몇백만 원짜리가 몇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국민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정말 즐겁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월 초 37,000원대에서 딱 2년 동안 2021년 1월까지
2년 동안에 약 2.4배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37,000원대가 9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후부터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빅7 종목들은 아마존 폭등세에 힘입어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알파벳만 하락하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정규장 거래 마감 후 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한 이후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은 강한 PC 수요로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9.29% 급등을 했습니다. 포드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고 연간 가이던스를 처리했다는 소식에 12.29%나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포드의 경우 3분기에 약 4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약 12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으로 13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어두운 실적 전망을 제시한 포드는 이번 주 들어서만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 미국 최대 은행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겸 회장이 재직 이래 처음으로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가 보유한 JP모건의 지분을 매각하는 건 CEO 취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이 내년 보유한 JP모건 주식 860만 주 가운데 1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6일 어제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 1억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이 넘어요. 매각 후 남은 지분은 10억 7천만 달러, 1조 4,500억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스톡옵션과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해서 다이먼이 보유한 전체 지분의 10% 수준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05년 JP모건의 CEO로 취임해서 20년 가까이 은행을 이끌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올해 초에는 파산 위기에 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여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도 얻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의 재산은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JP모건의 시가총액은 554조 4,090억 달러가 넘습니다. JP모건 오늘 보도가 나온 것 때문에 3.6%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27일 오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지상작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여파로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서 통신이 두절되고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 발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가자지구 접경지에 정규군 수만 명, 예비군 수십만 명 등의 병력을 지켜시켜온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폭격을 집중시키며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CNN과 폭스뉴스, 영국 BBC 등은 자사 취재진과 현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공중 폭격과 포격, 탱크 사격 등을 퍼부었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이 같은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지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서 강력한 일련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의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통신이 전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가자지구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해서 완전히 고립시킨 뒤 지상작전을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전면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며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물 브렌트유는 2.55달러, 2.9% 급등한 90.48달러. 또 미국 유가 기준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33달러, 2.8% 뛴 85.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VIX 월가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VIX는 3% 오른 20 넘었습니다. 21.3을 기록을 했습니다.